관리비 부과 명세서 예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관리비가 어디든지 이제 여러분께서 그 관리비 그 부과 내역서, 관리 명세라 그러죠. 그걸 받게 되면 첫 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총괄표예요, 총괄표. 이 총괄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일반 관리비를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관리비 내역을 보시면은 일반 관리비 안에 급여가 있고 재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산재, 고용, 건강, 국민. 이게 인건비에 대한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재사무비용, 소모품비, 감가상,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뭐 시제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제금에서 사용된 금액들을 보통 재사무비용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고, 여기서 약간의 변수가 이제 변동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바로 뭐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냐, 총 금액이, 그 다음에 총 재수당이 얼마냐, 요런 금액을 다 뽑아요. 뽑아가지고 이렇게 쭉 계산을 놓고, 그 다음에 인건비 개를 냅니다. 요거 개를 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쭉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135제곱미터 이상, 이 경우에는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가세. 집합 건물에는 평수 관계없이 거의 부가세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급여는 관리수당 외 3명, 재수당에는 이런 자격증에 대한 것들, 퇴직금, 통상임금, 연차, 식대, 이런 거, 관리수당, 이런 거. 요거는 산재, 고용, 국민 건강은 사업자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요거 사무용품비는 파일, 복사, 용지, 프린트, 인쇄, 마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모품비는 커피, 휴지, 쓰레기 봉투, 이런 거. 감가상각비는 전화기를 샀는데, 26만 원에 샀는데, 12번 중에 6번째다. 이렇게 해요. 요건 또 12번 중에 6번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산처리비라고 그래서요. 관리가 인쇄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것도, 요거, 나누기 하는 거예요. 나누기. 그 다음에 요런 여비교통비. 그래서 우리는 일반 관리비를 볼 때, 일반 관리비가 이제 뭐다는 건 아마 대충 감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가보면은 요 일반 관리비 총계가 바로 이 금액이에요. 발생금액. 요 발생. 다시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보면은 요렇게 일반 관리비 내역이 있는데 요거를 계산을 하는 이렇게 또 통신비, 우편료, 재세공급금, 교육훈련비, 잡비 이런 것들 쭉 나와. 그래서 총 금액 빼봤더니 바로 이거예요. 발생 금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1,005만9,010원이 나왔더니 010원이 나왔어요. 이거를 계산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거는 부가세가 요만큼이 발생이 되고 총 금액은 1,078만 8,163원인데 요거를 계산 뽑아봤더니 세대 부과 금액이 이거예요. 세대 부과 금액이. 그래서 세대 수를 곱하니까 요게 총액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요거 다 더했더니 바로 이 금액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 세대 단가는 어떻게 뽑느냐 하면은 바로 나누기 해가지고 소수점 세제짜리에서 4,4,5,2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4,4,5,2을 한 금액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부과할 때는 아시지만은 주민들한테 1원짜리 부과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1원은 요 원 단위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 그러니까 요 금액과 여기 발생 금액과 여기 실제 고지 금액과 차이가 바르면 마이너스 723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 발생 금액, 여기 고지 금액이고 여기 바로 부과 차익이다.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요 발생 금액이 뭐냐 그러면 요게 발생 금액이라는 게 바로 발생 금액. 실제로 발생된 비용이에요, 비용. 실제로 발생된 비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부과금액은 바로 뭐냐 그러면 요거는 부과금액은 우리는 고지금이래요. 고지금이래요. 누구한테 고지해요? 주민들한테 받겠다는 겁니다. 고지금액이. 요거는 아까 전산 계산
그 소수점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 보니까 다시 또 수선 유지비 한번 더,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비가 총 67만 330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쭉 됐어요. 그래서 요런 요 수리비, 공사비, 부품 교체, 배터리 교체, 뭐 안에도 설치비 이런 쭉 염화칼슘 소모품이 있는데 요 금액들이 뭐냐 그러면 총 금액을 12번 나눠 가지고 11번째 부과했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12번째 중에 6번째 부과했다 뜻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세 번째 세토막을 낸 중에서 첫 번째 부가액이다. 요거는 6토막을 낸 것 중에서 두 번째 부가액이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횟수 몇 번째 부가, 요 표시를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 실제 발생된 금액을 쭉 계산해 봤어요. 해봤더니 얼마 나오면 67만 3,330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여기에서 여기 뭐냐면 여기 관리평수예요, 관리평수. 이게 관리평수입니다. 관리평수 나누게 되면 이렇게 제곱미터당 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다가 여기다 요거를 곱하니까 요 금액이, 요를 곱하면 요 금액이 나오고 요거 곱하면 요 금액이 나오고. 그래서 요거도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니까 요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서 더한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260원을 더 부과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부가차익이라 그래요. 부가차익. 자, 답을 합하면 요거는 부가차손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쭉 나가다 보면 552원이라는 게 부가차익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관리 외 수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총 발생 금액이 여기 쭉 더했더니 바로 뭐냐 그러면 3,783만 4,478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전산고지서에서 쫙 계산했더니 3,783만 5,03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차액을 계산해보니까 더 많이 부과했잖아요. 그죠? 요 부과 차이인 게 552원이 더 부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이 뭐가 있나 봐요. 청소비 들어가 있죠. 경비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소독비도 있죠. 승강기 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뭔지 아시죠? 승강기를, 만약에 승강기에 무슨 돌발 사태가 벌어지면 콜하면 쫓아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강기 수리하는 거, 이런 것들. 생활 폐기물 다 하시잖아요. 설명 다 드렸어요. 전기료는 이렇게 세분화시켜요. 세대 전기료가 얼마 나왔다. 그 다음에 TV 수신료. 요거는, 한전하고, 그 다음에 요 수신료에 대한 어떤 계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요런 거, SK, KT, 브로드웨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전기료도 받아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산업용 전기. 산업용 전기는 바로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이 물을 전부 다 이 산업용 전기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저수조에 들어오면은 이 저수조에 들어와 있는 물을 펌핑하는데 모터가 필요해요. 만약에 옥상 물탱크라 그러면 옥상 물탱크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자연낙하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부스터 펌프라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냥 물을 해서 쏘아 올리는, 압력에 의해서 쏘아 올리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방식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바로 산업용 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로등 전기가 제일 싸요. 제일 싸요. 이게 뭐냐 그러면 각 그 호스 동호 앞에 있는 그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전기세, 요거는 다 쓰고 남은 거. 그다음에 승강기가 각 동별로 승강기가 있잖아요. 그 동별로 있는 승강기를 검침을 해서 동세대수를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승강기 전기료, 라인별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바로 이게 뭐냐면 공동 사용. 그래서 공동 사용 전기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수도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기 수도는 누진제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진제로 부과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그러면은 큰 세대수가 있는 데는 수도 사용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수도 요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LA 수도 요금이 저쪽 그 수도과에서 부과한 요금보다 더 많이 거치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수도료 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이 수도료 잉여금은
다음 달 관리비에서 차감 빼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전기도 이제 그런 비슷한, 전기도 그 누진제가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전번에 저기에서는 내가 400km 써가지고 전기요금이 1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을 500km밖에 안 썼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20만 원 돈이 나와. 아닙니다. 누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진제가 우리는, 전기 수도는 누진제가 우리는 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물 보험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보험료들, 장기전 충당금, 위탁관리 수수료, 입주자 대피 운영비, 이러한 비용들이 총괄표를 보시면은 이게 바로 얼마가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괄표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금액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 들어가서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전부 다 이런 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총괄표로 갑니다. 그래서 총괄표로 가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단지 우리 여기서는 얼마 정도의 관리비가 썼고 그걸 얼마를 부과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비가 관리비 종류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 관리비를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어떻게 산출해가지고 이거를 각 세대별로 고지서로 고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는 관리비가 그래서 세대 내 관리비 고지서가 오면은 우리 세대에는 우리 일반 관리비가 얼마를 쓰고 있구나. 그다음에 청소비가 얼마구나. 승강기 유지비가 얼마구나 하는 거를 각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료를 보시게 되면은 전기, 수도 이런 거 보면은 집집마다 사용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를 좀 많이 쓰고 있구나. 우리는 적게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기, 수도에 대한 이런 것들은 검침해가지고 쓰는 거는 바로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비 절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은 불필요한 전기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전기 고효율 램프를 LED 등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필요하지 않는 거는 소켓들을 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비를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용량 절감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관리비에 대한 대체적인 거를 한번 돌아봤어요. 이제 뭐가 있냐면 서울시에서 이 통합정보마당에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올리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만든 지는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많이 여기에 이용을 잘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공동주택에 대한 통합정보마당은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공법이기 때문에. 안 하면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지적사항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행정조치도 취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집합건물법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집합건물들이 어떻게 분쟁도 줄일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정보에 이게 첫 번째 화면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시.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법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관리비 공개에 대한 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는데요. 관계법령 여기 나오시면 여기에도 공개하라 나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있나 그러면은 관리비를 공개하는 건 누가 공개하느냐? 관리위원회도 아니고, 관리단 집회도 아니고, 바로 관리사무소가 이거를 바로 공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 내용은 관리비, 사용료, 장기전 충당금, 그 외에 이런 적립금액과 잡수입에 대해서 심지어 여기에 대해 쓴 비용까지도 공개해야 돼요. 쓴 비용까지도. 그 다음에 관리비 등에 발생한 다음 달 말일까지 이렇게 정보 시스템에 공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은 한번 통합정보마당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런 최근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관리비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의 시설하고 집합건물, 상가라든가 이런 데의 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부가로 관리비가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이슈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거 원룸,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관리비를 공개해서 더 이상 불신을 줄여버리겠다. 불신 줄이겠다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통합정보마당이라는 포탈을 만들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관리비의 비교, 그 다음에 등록된 입찰 정보, 건물 지도 이런 서비스까지 하고 있어요. 또 단지별 홈페이지도 또 이게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소식지, 임대 소식, 상가 홍보, 관리비 내역, 입주자 대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관리 그 대표회의 여러 가지에 대한 것도 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되면 또 요게 바로 우리 그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좀 들어가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서비스가 뭐냐 그러면은 이용 안내, 공사 정보, 관리비 항목 설명, 그 다음에 건물 정보, 그 다음에 건물 지도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까지가 있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상가를 홍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점이 입점해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대표자가 선출되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상가를 만약에 필요한 분들은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상가를 또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장기 수준 계획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콘텐츠로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관리규약에 공개정보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이걸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요. 등록하게 되면 통합정보관리자기도 시스템에 사용 승인을 받고 여기에 바로 바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정보마당 사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강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그러면 관리비예요. 관리비는 이런 집합 건물의 회계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관리비를 부과하기 위한 회계다. 비용 회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거기에 사는 입점자. 거기에 우리가 세 들어 산다든가 아니면 소유자가 또 직접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관리비를 낼 때 이 관리비가 무슨 관리비인지 그 내역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비 그 개정 과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합 건물이나 이쪽에 나오는 개정 과목들은 일반적인 개정 과목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개정 과목을 딱 읽어보는 순간에 이게 뭐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게 들어왔으며 부과 내역서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그 산출 방식이라든가 이런 보는 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에다가 등록을 좀 해주시면은 이거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신과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좀 집합건물이 아름답게 관리될 수 있도록 될 거로 믿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관리비 고지서에 대한 것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